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8월 3과목 4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1번 먼저 볼게요. 자, 다음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직업 적응 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개발연도 2013년 20분. 자, 실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자, 측정 내용, 문제 해결 능력 등 12개 요인, 실시 방법은 인터넷 지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보면은 요거는 4번 창의적성 검사. 여기서 연결해서 외우실 만한 내용이 실시 시간으로 외워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암기로 해서 보는 문제였고요. 42번 볼게요.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먼저 정답부터 봐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기능이다. 자, 직업 정보는 말 그대로 직업 상담할 때 상담사가 제공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를 파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를 알려면 그거는 사실 내담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것은 일단 정답 먼저 볼게요. 자, 4번 금융권 기업입니다. 자, 요것도 1차에서는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기업 형태별 검색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대기업이 있고요. 자, 대기업 형태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소기업, 그리고 네 번째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있겠죠. 코스닥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외국계 기업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일, 학습, 병행에 따라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여기서 추가로 또 벤처기업 검색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청년 친화 혹은 이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검색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 금융권 기업이 없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 자, 이거 1차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니까 정답 먼저 봐야겠죠. 2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일단 요게 틀린 내용이 뭐냐? 조사 시점이 아니죠. 조사 기간 대상 중,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을 이제 따라서 산업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산업 결정 방법이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 생산 단위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휴업 중 또는 청산 중인, 폐업 중인 사업체겠죠.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에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요거죠. 단일 사업체의 보호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추가로 볼 것은 뭐냐? 여러 사업체가 있겠죠. 사업체가 여러 개인 곳이죠. 여러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이제 별도의 사업체로 본다. 자, 여러 사업체와 단일 사업체 내용은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요 부분도 같이 나오니까 요 4번 같은 거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고용안전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죠.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틀린 내용이니까 정답 먼저 봐야겠죠. 4번, 임신 근로자 임금 감소 보전금은 월 최대 24만 원이다. 자, 요것도 좀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왔죠. 정답은 4번 틀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4만 원은 뭐냐? 일단 임금 감소액 지원이죠. 써볼게요. 임금 감소액
지원금이 24만 원인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46번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하는 직업 분류 원칙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것도 문제 좀 자주 나오고요. 2017년 기준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서 나누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해당하는 거겠죠. 네, 정답을 보시면 1번입니다. 먼저 주된 직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직능 수준, 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로서 상담도 해주고 수술도 한다. 그러면은 수술이 조금 더 최상급 직능이죠. 그러면은 외과 의사로서 얘는 수술을 하시는 분이다 해서 정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생산 업무라는 것은 내가 뭐 파리바게트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빵도 만들고 제가 또 손님들에게 빵을 계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 업무는 빵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제빵사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한 번만 머릿속에 남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볼게요.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서 수행 기간 중에 전국 고용센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사실은 그냥 외워줘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전국 고용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은 4번 위탁 훈련, 과정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8번 보겠습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1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공공직업정보와 이제 민간직업정보에 대해서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공공직업정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료다. 공공직업정보는 무료. 그렇다는 것은 민간직업정보는 유료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자, 요거는 어디의 특징이냐? 자,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죠. 그렇다는 것은 공공 직업 정보에서는 민간 직업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가 더 넓어요. 광범위한 직종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 보시면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이죠. 전 산업 및 직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한다. 4번과 이제 대립되는 단어고요. 2번도 보시면은 보편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 정보가 많다. 정보가 당연히 많겠죠. 광범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3번 관련 직업 간 비교가 용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기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민간 직업 정보에서는 조금 다른 정보, 민간 직업 정보에서 제공받은 정보랑 다른 직종 간의 정보와는 비교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볼게요. 다음은 한국 직업 사전의 부가 직업 정보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작업 강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작업 강도는 총 5가지로 나뉩니다. 5가지. 첫 번째, 자, 아주 가벼운 작업은 최고 4kg 무게를 들고 평소에는 뭐 그냥 가벼운 물건 같은 거 좀 옮기는 거를 이제 아주 가벼운 작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가벼운 작업입니다. 자, 아주 가벼운 작업은 뭐냐? 최고 8kg까지 듭니다. 8kg까지 들 때가 있고요. 평균 4kg의 무게를 들 때 가벼운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보통 작업입니다. 보통 작업은 마찬가지로 최고 20kg까지 듭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10kg까지 무게에 있는 물체를 들 때 보통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힘든 작업인데요. 힘든 작업은 최고 40kg까지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평균은 20kg까지 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아주 힘든 작업은 최고 40kg 이상을 들고요. 평균은 20kg 이상을 드는 작업을 아주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보기에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평균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작업이다 라는 작업 강도의 기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직업능력 개발 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자, 요거는 뭐 직관적으로 보셔야겠네요. 정답은 2번 만 65세인 사람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 기준. 자, 내일 배움 카드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요 세 가지 하지 않았으면은 지원이 안 된다. 특히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상담원에서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신청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럼 그 동영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직업 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4번.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전혀 틀린 말이죠. 가공을 했으면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되고요. 어려운 단어 쓰면 안 되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1차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이 4번 항목이니까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맞는 내용 머릿속에 한번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한국 직업전망의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웬만하면 다 증가가 된다라는 사실은 말이 있어요. 이 시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은 1번 어업 종사자는 증가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53번. 건설 기계 설비 기사, 공조 냉동 기계 기사, 승강기 기사 자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자, 일단은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 자, 건설 기계, 공조 냉동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기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3번 해서 기계 분야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더 쉬울 겁니다. 왜냐면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항목에 대한 직업이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외우시는 게 굉장히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추해서 푸는 그 뉘앙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 볼게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53번 전 문제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교재를 보고 외워서 푸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유출을 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만 외워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자, 2번 조경학과다. 자, 이런 거는 좀 특이하죠. 조경학과가 공학 계열이었어? 라고 이렇게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이런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정보 관리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것도 그냥 끝에 그리고 시작과 끝 정도 외워서 하시면은 일단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정답은 1번인데 맨 처음에는 수집을 하고 평가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평가 전에는 뭘 하냐라는 걸 외워주시면 더 편합니다. 제공을 한다. 왜냐, 보통 앞에는 이렇게 다 비슷하게 나와요.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는 크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하는 수집, 그리고 끝엔 평가죠. 평가 전에 뭘 하냐, 제공. 요 세 개 정도만 외워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제조업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은근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 먼저 보면은 정답은 4번 자본재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수렵으로 분류한다. 자,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 수렵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제조업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원재료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한번 볼게요. 직업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자,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왜냐? 모든 내담자라고 하면 내담자마다 다 흥미와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직업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안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 상담자로서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를 해당하는
상담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자, 요게 옳은 내용이네요. 자, 직업 상담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진로 정보의 제공은 직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내담자의 피드백을 상담에 활용하는 것이 직업 정보 제공에 대한 역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피드백을 고려해야 됩니다.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문화라는 것 자체에 또 제노그램 이런 것들 우리가 작성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화도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내담자에 맞는 흥미, 적성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8번.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분야는, 자, 58번 보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자, 요거 정답 먼저 볼게요. 1번 스포츠 경영 관리사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주목해야 될 건 4번이에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응시 자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경우 같은 경우에는 4년, 무조건 4년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4년은 교육기간 플러스 실무기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교육기간이 1년이었다. 그럼 실무는 3년이 되어야 되고, 교육기간이 2년이었으면 실무 2년, 교육기간이 3년이었으면 실무 1년, 4년이었으면 실무 0. 이렇게 해서 이 더한 값이 4만 되면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로 컨벤션 기획사 1급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2급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자, 임상심의사 2급 또 마찬가지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년 실습하고 이제 2년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대학 관련 학과 대학을 졸업했거나,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추가로 뭐 외국에서 동일 자격이 있으면은 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됐고, 4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적 직업 분류의 대분류 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그냥 사실 직관적으로 좀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일단은 구라는 거는 좀 약간 밑에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가장 아래에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우리가 외워줄 게 뭐가 있냐? 일단 요번에 추가가 된 게 있죠.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직능 이상이어야지 될 것 같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단순 노무, 여기 단순 노무 나온 거 있죠, 참. 단순 노무는 1직능 이상이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있죠? 관련 종사자분들은 최고 단위를 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준이 4나 3 정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사무직, 상담사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직능, 나머지는 다 이직능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특이한 것들 얘네만 따로 빼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부터 찾아볼게요. 정답은 4번.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일단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산투생입니다. 산투생이죠. 자, 여기 산투생에 대한 내용이 이제 1번 내용이 다 담겨 있긴 한데 요게 이제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산출물, 그리고 투는 투입물이죠. 투입물. 그리고 생은 이제 생산 활동의 결합 형태입니다. 생산 활동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 기준이 따라서 최상급 분류 단계 대분류를 정하고 중, 소, 세, 셋의 분류로 나온다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투생에 대한 내용은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산출물은 산출물의 산은 이제 산출물의 기능이나 뭐 용도, 물리적 구성이나 이런 가공 단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입물은 생산 활동을 할 때 이제 원재료, 그리고 생산 공정이나 기술, 그리고 시설물들의 특성이 있죠. 그런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투입물이다. 그리고 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활동의 이제 일반적인 결합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 생이다. 그래서 산투생 이거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어쨌든 8월 3과목 풀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4과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